빌라를 빌라 정복탕. 안녕하세요. 빌라정보통 최영신 멘토 김나은 멘토 김찬종 메이트입니다. 네, 오늘은 그 신축 빌라 브리핑 성북구 편이고요. 순서는 두 파트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지역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개발 호재, 신축 빌라 현황 및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북구 그 지리적 입지를 보면은 동쪽으로는 중랑구 노원구, 서쪽으로는 종로구 1구, 그리고 남쪽으로도 종로구 1구와 동대문구가 접해 있고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강북구가 접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성북구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북구 하면은 네. 정릉이 대표적이고 네. 북한산 능선을 타고서 네네네. 이쪽에 녹지가 많아요. 네네네. 성북구 지역이 녹지가, 네, 그렇죠. 녹지가 북한산 북한산 성곽도 있고 네네네. 정릉, 의릉 포함해서 뭐 큰 산들이 많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큰 대학교도 많이 있죠. 네네. 무슨 뭐 고대, 통신여대, 한예종, 뭐 국민대, 세종대 뭐 등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뭐 성북구 지역은 또 김창준 메이트가 또 예전에 어릴 때부터 뭐 일 잠깐 했었고 해서 그 지역을 또 잘 알고 있죠. 대략적인 지리부터 해서 뭐 특성을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동덕여대라든지 성신여대 그리고 명문 4대 대학교 이제 고려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릉 꼭대기인데 국건이 자리하고 있는 이제 서경대학 네. 내일외고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뭐 지금은 학업 성취도 평가라는 게 자체가 없어졌지만 네. 지금 강남 3구 목동을 네. 포함해서 네네. 지금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네네. 유일하게 30위권 안에 들었던 오. 그 초등학교가 네네. 기름초등학교가 이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학군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환경이 이제 잘 보존이 된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 중심부하고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인구 현황 작년 6월 기준으로는 44만 8천 명인데요. 한 2013년, 14년 정도에 비하면 한 3만 명에서 4만 명가량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행정동으로는 20개소, 법정동으로는 39개소가 있는데, 최우진 멘토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저희가 헷갈려하는데 조금 행정동하고 법정동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부터 고유의 그 지역의 이름, 그리고 법으로 정해진 동이 법정동이에요. 그러니까 재산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법정동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행정 편의상 나눈 지역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센터는 행정동에 속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크게 큰 의미가 완전 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정동 2개에 행정 편의상 1개의 행정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행정동이 더 적네요. 그렇죠. 법정동보다. 네. 그러니까 법정동 여러 개가 행정동 하나에 속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동이 네.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저도 이쪽 일을 하면서 네. 동이 많았다는 걸 알았어요. 네. 이렇게 많은 줄 성북구의 교통,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이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김나우 멘토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알고. 네. 메인 4호선, 4호선. 네. 6호선이죠. 네, 6호선. 4호선, 6호선인데 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네. 5위 신선선이 작년 9월에 개통을 해서 그렇죠. 9일날 개통했죠. 저쪽 정릉 삼양에서 조금 네. 전철이 좀 취약한 지역을 좀 연결해주는 노선까지. 네. 그래서 6호선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안암, 중암동 통해서 네. 이쪽 일대 간통해서 이제 중랑구 쪽으로 넘어가는 노선이고 네. 이쪽은 4호선 같은 경우는 서울 중심을 또 간통해가지고 그렇죠. 해화동 뭐 저쪽을 간통해서 네. 한승을 해서 강북 라인으로 올라가는. 네. 그래서 요게 강북권하고 음. 중랑구 연결하는 이제 중간 네. 역이라서 네네. 서울 중심으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문의를 하죠. 이쪽 성북구 지역을. 네네네. 교통 상황을 본다고 하면, 일단은 국철 1호선이 지나가니까 서울을 관통하는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4호선 같은 경우에는 한강 이남으로 내려가서 강남으로 진입할 수 있는 2호선이나 7호선 환승이 편리하겠고요. 그리고 신설선 같은 경우에 작년 9월 2일 날에 개통을 했는데, 강북을 가로지르는 우리나라 이제 그 경전철 노선 중에 개통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렇죠. 몰랐는데. 처음이죠. 10개 노선 중에 가장 처음 개통이 된 노선인데, 지금 생각보다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 적자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편리한 이게 무인 이렇게 승객을 많이 태울 수 없는 경전철이라 네네. 2칸짜리로 운영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셔서 잘 유지가 되고 좀 편리한 교통 환경을 계속 이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노선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강남 진입하기도 좋고 마포 쪽으로 가기도 좋고. 그러시면 그럼 자가용을 이용한 교통 환경은 어떤지 김창준 메이트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네. 네. 그 도시 순환 고속도로 이제 내부 순환도로 네네. 이쪽 노선을 좀 이용하신다면 네네네. 아무래도 강서라든지 네. 강남 쪽으로 해서 네. 전체적인 회선이 가능하고요. 네. 그 북부가선도로를 타서 네. 이제 구리 지역이나 네. 좀 마무리 지나서 이쪽 네. 노선 이용 편리하고 네네.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중랑구와 같이 접해 있는 이 동부간선도로 끼고 있어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의정부에서부터 네네. 강남까지 좀 아무래도 교통이 좀 편리한 부분이 있죠. 자가용으로 이용해서 외곽으로 빠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우리 안쪽으로 진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여기서 특히 막히는 구간이 있나요? 그러면? 대구 순환도로도 네. 안 막힌다고 볼 수는 없죠. 저희가 안 막히는 도로가 서울에 있을 수가 없긴 한데. 네네. 유독 본다면은 훈디문 터널 네네. 이쪽이 그렇게 사고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네. 터널 안에서 좀 많이들 막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쪽 순환도로가 막히고 네. 이쪽을 국도에서는 이쪽에 네. 이제 미아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이제 강북쪽으로 올라가는 요 라인들이 출퇴근 시간이 많이 막히죠. 요 라인들도. 미아리 고개 이런 게 생각이 나네요. 네. 예.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통도 편리하시고 자가용을 이용하셔도 고속도로 진입이 좀 용이한 편이긴 한데 서울 중심부에 가까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저평가됐다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시세를 네. 앞편에 보시겠지만은 네네네. 아무래도 서울 요 근거리에 접해 있는 지역하고 네네. 같은 성북구더라도 네. 정릉이나 장위 이쪽하고는 네네. 금액적인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어요. 같은 구지만 네. 지역에 따라서 좀 가격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신데 여기서 그러면 혹시 석영대학교나 이쪽은 옛날부터 좀 고지대 아닌가요? 오르막길. 네, 언덕지형 있죠. 네. 정릉, 특히 정릉 저쪽 사동 쪽으로 북한산 능선 타고 올라가는 쪽들이 네. 언덕이 좀 심하고요. 네, 서울대 네, 주변도 네. 그렇고. 네. 그 다음에 정릉이 위치한 네. 저 교수단지 쪽, 네. 저쪽도 언덕지형이 많이 끼고 있죠. 음. 그리고 추가적으로 장이동, 네. 숙소를 꾸며서 이제 옆으로도 네네네. 현장들이 위치한 데는 언덕지형을 많이 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금액이 네. 저렴해야지 네. 거래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성북구 지역은 국철 1호선이나 4호선, 6호선을 이용하시는 회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서울 이제 그 주변 지역에 비하면 분양 시세가 좀 낮은 편이니까 조금 이쪽으로 가격적인 면에서 조금 이렇게 낮은 지역을 찾는다고 하면 성북구 지역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개발 호재 그리고 신축 빌라 시세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